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맘 어머님들과 또 우리 대표님, 또 초등맘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날이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지고 약간 오늘은 좀 으스스하고 꼭 감기 몸살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지난 한 4월 정도까지 저는 패딩을 맨날 입는 패딩 잠바가 있는데 4월까지 입고는 그걸 빨아놓지 않고 그냥 막 쑤셔 넣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입으려고 어제 꺼냈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막 세탁소에 갔다가 맡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조금만 더 빨리 준비를 할 걸, 괜히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추운데 약간 떨고 다녔어요. 근데 패딩을 드라이가 끝나려면 한 4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춥게 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저는 왜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러고 있을까요? 애들이 하도 집에서 들고 뛰니까 집이 막 좀 제가 그냥 괜히 덥고 정신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희 집이 이제 1층이라서 애들이 좀 심하게 뛰어요. 집 안에서 피구공 가지고 피구하고 던지고 축구하고 막 농구도 하고요. 농구를 어떻게 하냐면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럼 에어컨 뒤에 공간 그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 거실에서 뛰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실 안에 공기가 이미 너무 더워요. 제가 그냥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거실에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거를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막 너무 덥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엔 오늘 이렇게 반팔 차림으로 저녁을 먹고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설거지도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건 뭐 언젠가 하게 되겠죠.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초등 엄마가 된다, 이 책이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타겟으로 했던 초등 엄마들, 특별히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혹은 아직 초등학생의 엄마가 되지 못한 예비 초등생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다 혹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평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글을 쓴 보람을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 거냐면요. 가장 이 책에서 글쎄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가장 화제가 되고 또 서평이나 댓글 같은 곳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성적표 번역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곳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교사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매년 1년에 뭐 2번, 또 많게는 4번까지 쓴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의뢰하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표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또 교사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또 몰랐던 내용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저희 우리 어릴 때 아시죠? 수음이양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서 종합 의견에서 한 줄 정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뭐 예의 바르고 모범적임 혹은 장난기가 많고 창의력이 뛰어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특징 한두 가지 정도 그렇게만 이제 적어주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 어머님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다양해졌어요. 아이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어떤 의견이 들어가고요. 학습뿐만이 아니라 인성 혹은 리더십, 또 교우관계, 그 다음에 성장 발달에 관한 것, 그리고 뭐 기본적인 성격이나 규칙 준수에 관한 것, 이런 것들까지도 그 학기말 종합 의견이라는 그 칸 안에 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을 때 사실 교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읽을 아이와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저희들은, 교사들은 고민을 하죠. 아이에 대해서 상담 주간이나 혹은 이렇게 성적표에다 적을 때 어디까지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서로 이렇게 상담을, 이야기를 나누고 성적표에 적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적표를 쓸 때 참 고민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 성적표를 이제 쓸 때가 다가오면요, 벌써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다 그래요. 선생님들 정말. 한번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적 입력을 하는 철이 되면, 저희 성적 입력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많은 고민과, 입력을 해요, 일단. 근데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아직, 이렇게, 배부하기 전까지, 결제 받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고치고 또 고쳐요. 그리고 고쳐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래 걸로 바꾸고, 그러는데 또 이 말은 괜히 썼나? 괜히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이 오해하시거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또 고쳐요. 고치고 나니까 너무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지 않은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고쳐요. 그리고 좋은 내용도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인데, 칭찬의 말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적 입력하는 철이 되면 서로 그래요. 다 했어? 글짓기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없는 내용을 지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요. 써야 되는 내용을 더 매끄럽고 예쁜 문장, 그리고 듣기 편하고 읽기 편하고 또 이렇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글짓기 숙제를 하는 것처럼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묵직하게 만드는 그런 숙제인데, 문제는 얼만큼 솔직하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성적표를 받을 때는요, 종합 의견을 볼 때 부모님들은 좋은 얘기가 많았으면 혹은 좋은 얘기만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한 학기 동안 보시고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거기에 좋은 얘기만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몰랐던 아이의 장점이 막 들어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단점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점이고 이미 선생님께 들었던 내용이지만 막상 그 내용이 이렇게 그 글 속에 들어있으면 읽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좋지 않은 내용이 아이에게 나중에라도 안 좋은 기록으로 남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시고요. 조금 애매한 표현이다 싶으면 그 속뜻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다는 걸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쓰실 때 어떤 의도로 쓰시는 걸까에 대해서도 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적표를 번역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저희 교사들끼리 아무렇지 않게 그냥 농담으로 했던 얘기라서 저는 그냥 평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엄마들이 실은 이런 속뜻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음 이렇게 경험하신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쓴 내용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제가 혼자 생각해서 혼자 쓴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까지 지내온 경력이 있고요. 저는 초등교사로 15년 동안 초등교사가 된 지 15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수없이 적어왔던 그 종합 의견들이 있고, 또 저는 남편도 초등교사고 친구들도 다 초등교사, 그리고 주변에 학교에 근무할 때 선생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제 교사분들,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을 썼지만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엄마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적어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책에다가 써놓은 그 성적표 문구를 보고 혹시 비슷한 문구가 거기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 성적표 속에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정답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도 약간은 이런 의도로 쓰셨을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 될 때는 어떨 때냐면요. 반에 이렇게 보통 25명,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있는데, 항상 모범생이 있어요. 모범생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범생이들 다 아시죠?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그게 이제 내 자식이든 내 자식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 반에는 항상 모범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범생들은 선생님 보기에도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고 또 발표도 열심히 잘하고 심지어 청소도 잘하고요. 줄넘기도 잘하고 막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신기하게도 또 반마다 한두 명, 두세 명 혹은 많게는 5명 정도까지도 꼭 있어요. 그런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 정말 축하드려요. 제비뽑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들도 담임들도 종합 의견을 쓸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뭐 이렇게 막 아무리 써도 나쁜 얘기를 할 게 없고 좋은 칭찬만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바르고 뭐가 모범적이고 뭐가 잘 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됨.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문장인데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다 그 아이를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고 얼마든지 더 많은 칭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써야 할 때는 정말로 정말 한 아이에 대한 종합 의견을 쓰는데 5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다다다닥 이렇게 쓰고 나중에 수정할 일도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읽어보시는 부모님들도 전혀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이 그냥 기분 좋게 읽으실 거라는 거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성적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죠. 그렇다고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아이를 묘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아주 기분 좋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 중에서 골라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인데요. 참 끝까지 마음속에 저희가 성적 입력을 다 하고 나면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아직 그 아이들 주기 전에 방학식 다가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입력한 내용을 다 출력을 해서 결제를 맡아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결제를 맡는데 맡기 직전까지도 막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의 잘못은 아닌데요. 이 선생님 마음에, 담임 마음에 너무 갈등을 주는,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 또 그 문구가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대표적인 경우는 정말 이렇게 어느 반에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짓궂은 장난꾸러기들 있죠. 여자건 남자건 간에 주로 남자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긴 한데 여자 친구들도 있어요. 꼭 있어요. 장난이 심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친구들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좀 휘두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장난이 지나치게 심하고 친구들에게서 자기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경우는 실은 부모님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이 친구는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좋게 표현을 하면 참 좋죠. 좋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종합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그 부모님이 딱 읽으시고는 우리 아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좀 아이를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렇게 훈훈하게는 잘 끝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종합 의견을 딱 받아보시면 좋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힘이 빠지세요.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기는 한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쓰셨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 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선생님에 대한 서운함이 막 이렇게 묻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또 그 말이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또 2학기 때 그 적은 내용의 경우에는 아이들 생활기록부라는 곳에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막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번역을 한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읽을 거가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밝은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장난이 조금은 있어 조절하는 힘이 필요함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언뜻 딱 보면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밝은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속뜻이 있다는 거죠. 네, 없지 않아요. 언제나 속뜻을 조금 담은 문장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난이 조금은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난 꽤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정말 조금이 있다 그러면 안 써요. 종합의견에다가 성적표에 굳이 안 써요. 장난이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아주 수시로 장난을 치고 꽤 많이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성적표에다가 장난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절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건요, 조절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 번역본을 제가 읽어볼게요. 물론 제가 쓴 번역본이에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없이 해맑고 천진하여 귀엽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진지함이 부족합니다. 제 나이보다 좀 어린 편이에요. 장난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장난만 좀 적당히 하면 정말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 맞아요. 장점이 정말 많은 아이인데 아쉽게도 조금 나이에 비해서 어리게 행동하고 장난이 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장난을 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거나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요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것도, 물론 너무 나쁘게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정말 귀엽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귀엽다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적표 번역기라는 글을 쓰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쓰시는 거고, 부모님들도 그 내용을 막 곱씹으면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 성적표는 언제나 선생님과 엄마들, 부모님의 서로에게 고민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성적표 번역기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처럼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쓰고 읽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